안녕하세요. 복지누리입니다. 온 국민이 내 집 마련하고 월세 부담을 더는 그날까지 복지누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특례 보금자리론, 이건 모르고 신청했다간 대출 안 될 수도 있다 입니다. 1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무작정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셨다간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계약하고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신청도 받고 있고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9억이 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5억까지 해주겠다. 그리고 DSR, 개인소득도 보지 않겠다. 금리도 현재 7% 가까이 나오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4에서 5%대로 해주겠다 하니 관심이 가는데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하는 실질적인 이유를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위험성 때문인데요.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대출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집 마련하는 부분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께서 본인 상황에 맞춰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으로 KB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에서의 7천만 원 이하와 달리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 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금 용도로는 주택 구입 용도, 기존 대출 상환 용도, 임차 보증금 반환의 보전 용도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무주택자의 구입 용도, 1주택자의 상환 보전 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장점으로 예전엔 보금자리론은 6억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은 9억까지, 집값이 9억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소득 제한이 없다인데요. 소득 제한이 없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무소득자인데도 가능한가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소득의 상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대 대출 한도는 5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매도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 2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하는 조건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KB 시세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주의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요즘 집값이 하락하면서 KB 시세 반영이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려고 하는 집이 8억 9천만 원에 금매가 나왔습니다. 그럼 8억 9천만 원이면 9억이 안 넘어가서 나는 특례 보금자리로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덜컥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의 그 기준이 KB 시세라서 그렇습니다. KB 시세가 없는 곳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것도 없는 것은 감정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매로 8억 9천만 원에 나왔지만 이 집이 KB 시세로는 아직 9억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매로 나온 가격이니까 관심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는데 다른 집들은 저렴하게 거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KB 시세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덥석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 8,900만 원을 입금한 상태에서 만약에 특례 보금자리론의 기준을 초과해서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계약금만 날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는 최대 70%, 생애 최초 구입자는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비아파트는 실수요자 요건인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에게 5%포인트, 규제지역은 10%포인트 추가 차감됩니다.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 단 DSR 미적용입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10%포인트 차감되나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합니다.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10, 15, 20, 30, 40, 50년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입니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 4.65에서 4.95%, 일반형 4.75에서 5.05%로 최대 90bp 내에서 금리 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좋은 장점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원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대출을 바꿔 탈 때 굉장히 걸림돌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국민은행을 쓰고 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바꾸고 싶다 해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혹시 또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때 역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만약에 생애 최초이신 분이 6억짜리 집을 사려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 것인지 은행으로 갈 것인지를 놓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6억짜리 집 같은 경우에 생애 최초는 80%입니다. 4억 8천만 원 이내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은 5억 이내 대출 가능함에 충족을 하니까 특례 보금자리론도 가능하고, 그리고 생애 최초는 은행에서 80% 이내 6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모두 충족을 하는데 무엇이 다르냐 하면 특례 보금자리론은 DTI를 봅니다. 예를 들면 6억짜리 주택을 두고 연소득이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것인지 생애 최초를 갈 것인지 고민할 경우에 소득이 4천만 원이시라면 DSR을 보게 되면 DSR 40%를 충족해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2억 4천만 원 정도의 한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가게 되면 DTI만 보면 되니까 DTI 60%를 충족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3억 6천까지도 대출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특례 보금자리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어서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구입 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신청 방법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무주택자라면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상품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들이 많이 까다롭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뭐냐 하면 디딤돌 대출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디딤돌은 정말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상품인데 그동안의 디딤돌 대출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한도가 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혼부부가 1월 1일자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디딤돌 대출은 집값이 저렴한 주택을 위한 상품인데요. 최대가 5억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는 집값이 6억이어도 가능하고, 그리고 신혼부부의 최대 한도가 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용하시는 게 최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2%에서 3%대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디딤돌 대출을 받으시고 이 두 개가 다 가능하다면 함께 받는 게 당연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은 대출 가능 금액은 LTV 적용 금액과 대출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작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억 원 대출이 가능하고, 두 번째 예를 들면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 대출 가능,
경우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최근에 저가 매매 사례라 해서 좀 특수한 거래들이 있었던 단지들이 있었습니다. KB 시세를 기준으로 이제 6억짜리 집을 하나 산다고 했을 때 매매가가 5억이다. 요즘 매매 하락세로 이런 집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똑같이 대출 한도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특례 보금자리론 최대가 70%입니다. 그러면 5억의 70%니까 3억 5천이 될 것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6억의 70%로 한도가 4억 2천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너무 낮아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은행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으로 매 1년 점검하고 추가 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익 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을 제한합니다. 대출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우대금리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출 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할까요? 주택가격 적용의 판단 시점은 대출 승인일을 적용하므로 대출 실행 이후 주택가격 우대 요건인 6억 원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특례 보금자리론 이건 모르고 신청했다간 대출 안 될 수도 있다 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어 빠른 정보 혜택 받아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